경전철 순천만 스카이큐브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공적 운영 구조로 전환돼 오늘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는데 무엇보다 자생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히 흑자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3월 한 달간 여수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남 전체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여수에서는 한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구간의 도심 통과가 순천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대응책은 뭔지 어떤 방향인지 짚어봅니다. 여수시의 청사별관 증축 계획에 대해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론화를 통한 재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여수시 측의 구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순천만 스카이큐브가 오늘부터 재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의 품으로 돌아온 스카이큐브가 앞으로는 적자 구조를 탈피하고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개소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순천만 스카이큐브가 순천시 소유라는 이름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사인 에코트랜스가 지난 2019년 3월 적자를 이유로 운영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지 꼭 2년 만입니다.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카이큐브는 우리 시민의 것이다. 이런 자세로 널리 홍보도 해주시고 탑승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도 신설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동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셔틀버스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셔틀버스의 운행 구간은 편도 구간이 끝나는 순천 문학관부터 습지가 있는 무진교까지 약 1km로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걸어서 가라고 되게 안 가요. 특히 여름에는 무더워서. 그래서 저거가 이번에 시작하게 된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적자 구조를 회복하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것. 순천시는 이를 위해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와 연계한 통합발권 할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탑승 구간의 경관 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을 이용하신 분이나 순천만 이용하신 분들이 스카이큐브를 이용해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흑자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좀 더 과거의 부진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한 순천만 스카이큐브. 순천시의 상징이 될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남의 누적 확진자가 9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서울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확진자의 가족으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여수 주민이 밤사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3월 한 달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확진자 48명 가운데 한평이 12명, 여수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도내 대상자 6만여 명 가운데 64%인 3만 9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만 75세 이상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인 어르신들에게 동의 여부를 조사했는데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광주에서는 서구와 남구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광주 서구에 이어 남구에서도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그럼 왼쪽 팔이 완전하게 보이게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나머지 자치구들은 접종센터 준비를 마친 뒤 다음 달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접종 대상은 8만 6천여 명. 대상자들에게 미리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접종을 앞둔 서구 남구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안심돼요. 괜찮아요. 세계적으로 맞는 주사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특히 이번에 접종하는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라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에 동의한 대상자 가운데 기저질환 여부 등을 판단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사람 먼저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접종 순서가 정해지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거동 불편하시고 나이가 있으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이동하고 접수하고 또 이제 접종하고 난 후에 모니터링까지 해주셔야 되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시작한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광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35명에 불과합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상황이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특히 목욕탕에선 대화를 금지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로 암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이전보다 더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사별관 증축에 대해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통해 여수시가 일방적으로 별관 증축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별관 증축 계획을 철회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를 위해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올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1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마감 결과 지난해 20강좌에서 36강좌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것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원하는 과목을 개설했다는 점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남의 광역기초의회 의정비가 지난해보다 소폭 인상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자료를 보면 전남도의회 올해 의정비 결정액은 지난해보다 0.6%가 인상된 5,290만 원으로 세종시에 이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낮았습니다. 기초의회에서는 해남군의회가 0.8%를 인상해 인상폭이 가장 적었고 순천과 나주, 광양시의회가 각각 1.8%씩 인상해 전국 평균 인상률 1.6%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순천시 조곡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완전 진화됐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투숙객 20여 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모텔 7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철로 개량될 경전선 노선이 순천 도심을 관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수 MBC에서 순천시장과 시민사회 대표자가 만나 이 도심 관통 문제의 대안과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순천 도심을 통과한다는 논란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말. 순천 지역사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도시 곳곳에 고압 전철 구조물과 교차로가 생기게 되는데 경관과 소음 문제는 물론 교통 혼잡도 유발해 안전사고 가능성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건 순천시. 효천고와 성산역을 잇는 고속도로 구간에 우회철로를 만드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우회 도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한 800억 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3천억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부 주장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역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선로 지중화를 조심스레 주장하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 중에서도 지중화를 좀 검토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냥 가장 깔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순천시와 시민사회 모두 현 상황에선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의견 수렴에 그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했더니 담당 중앙부처 담당자가 유선으로 연락을 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순천 담당자가. 근데 행정이라고 하는 게 문서로 보내고 나서 참석할래 안 할래는 사후 확인하는 것이지.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분명히 전라남도가 국토부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을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순천시 의견을 물었어야 됐는데 전라남도가 굉장히 크게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계획은 이미 발표됐고 사업 진행도 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지만 희망적인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그날 3월 16일인가요? 와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검토하겠다, 변경하겠다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과연 있을까요? 뭐 단언컨대 우리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전선 전철화라는 갑작스러운 이슈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역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4개 광역지역의 기자협회들이 한국 현대사 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에 맞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제주,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기자협회는 업무 협약식을 갖고 공동 기획 취재와 기자 연수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3.15 의거와 부마 항쟁, 대구 2.28 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사 민주화운동들과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를 배격하고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올해도 지역의 가치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집중 추진합니다. 광주 전남 중기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예비 창업자는 최대 1,000만 원,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광주 11개 팀, 전남 13개 팀이 지원을 받았습니다.